두 시대를 넘어 새 시대로 윤석만의 안녕 대한민국.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만의 안녕 대한민국 4월 24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캠프에서 좀 역할을 맡고 있는 것 우리 시청자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근데 아침에 이렇게 회의가 또 갑작스럽게 잡힐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의에 이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 한동훈 후보가 잘 되기 위한 일을 하는 또 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한테는 우리 뉴스엔진 시청자 여러분을 만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보다 한동훈 후보가 잘 되도록 하는 것이 더 우선순위라는 부분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잘 헤아려서 이해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도 이렇게 어쩌다 가끔씩 이렇게 좀 회의가 생기는 날에는 우리 김혜승 앵커의 뉴스 사랑방과 이 순서가 조금 앞뒤로 바뀔 수 있다는 점, 그 부분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소식으로는 일단 뉴스를 제가 보기 전에 한 가지 이야기를 좀 먼저 드릴게요. 아마 지금 10시부터 SBS 유튜브 채널인 스토브리그에서 홍준표 후보가 나올 겁니다. 네, 그 홍준표 후보가 그 스토브리그에 나오는데, 그거 진행하는 정유미 기자가 제 이제 대학 후배입니다. 대학 이제 서클 학교 방송국 후배인데 되게 잘하는 친구죠. 네, 그 정유미 기자가 홍준표 후보와 함께 이번 대선에 대한 어떤 그런 각오와 다짐, 또 이슈에 대한 또 의견, 이런 것들을 녹화를 했어요. 녹화를 했고 지금 아마 방영이 되고 있을 겁니다. 방영이 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아마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이야기를 좀 아마 하신 것 같아요. 녹화를 했으니까. 근데 어젯밤에 갑자기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상당히 전향적인 태도로 홍준표 후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한덕수 총리를 자기가 다 이제 포용을 하겠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국민의힘 경선에서 이제 본인이 최종 후보가 되면 한덕수 총리와 단일화를 하겠다.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왜 갑자기 이렇게 표변한 입장을 냈는가 하면, 왜냐하면 오늘 지금 그 스토브 리그에는 그것과는 또 약간 다른 내용이 나가고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러다 보니까 홍준표 후보가 왜 그렇게 바뀌었느냐 하면,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제 사자구도잖아요. 사자구도인데 김문수, 홍준표 이 두 분은 탄핵을 반대하는 세력, 그죠? 탄핵을 반대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끝까지 옹이했던 그 강성 보수층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친윤들이 김문수, 홍준표 두 후보 캠프에 나뉘어서 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의미가 있냐면, 김문수, 홍준표 이 두 후보는 지지층이 겹칩니다. 지지층이 겹치는데, 자, 이런 상황에서 한덕수 총리가 지금 어때요? 지지율이 조금 나오고 있죠. 그죠? 지지율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김문수 후보는 뭔가 좀 끌어안겠다는 전략, 그런 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죠? 김문수 후보는 한덕수 총리와 마치 단일화를 해서 그런 한덕수 추대론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걸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덕수 총리를 추대하는 그 주동자인 박수영 의원도 김문수 후보 캠프에 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박수영 의원님 말씀이 나왔으니까 또 말씀드릴게요. 자, 한덕수 총리를 대통령으로 추대하는 모임, 한덕수 총리를 대통령으로 출마하도록 계속 이렇게 헛바람을 집어넣고 계신 박수영 의원님, 54명의 국회의원 명단을 공개해 주십시오. 자, 제가 어제 방송에서도 그렇고 계속 요새 매일같이 박수영 의원님한테 공개해달라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어제 제가 우연히 보다 보니까 어느 커뮤니티에 누가 그 말을 옮겨주셨더라고요.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박수영 의원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54명의 명단을 공개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책임 정치를 해야 하잖아요. 책임 정치를 하지 않고 그렇게 익명에 기대어서 뒤에 숨는 것은, 그것은 잘못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깨끗하게
투명하게 공개를 해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한덕수 총리가 이렇게 부상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계속해서 어떤 말씀을 드렸나요? 우리 동료 시민 여러분. 첫 번째, 한덕수 총리는 사력 있고 분별할 줄 아는 상식과 합리를 갖춘 분이다. 그죠? 그래서 분명히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참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하지 않고 버티다가 나중에 뭐 단일을 하겠다? 그럼 부전승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부전승이 되면 그런 꼼수논란을 벌이는 것에 대해서 아마 한 총리가 용납하지 않을 거다. 계속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수영 의원처럼 계속 이제 옆에서 불쏘시개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 입장에서도 뭔가 좀 다른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그럼 우리는 이걸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예. 조금 전에 한동훈 후보가 이제 페이스북에서 밝힌 그 이야기를 한번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동훈 후보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자, 한번 읽어볼게요.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서 나왔고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저에겐 기득권을 지키는 것보다 국민의 승리가 우선입니다. 이미 당선을 할 경우에 임기 3년 단축과 개헌을 약속했고 승리를 위해 온몸을 던져 헌신할 것입니다. 경선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한 다음 본선 승리를 위해 모든 사람들과 함께할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이 중요해요. 자, 한동훈 후보의 이야기는 지금은 일단 경선에 집중해야 된다. 경선에 집중해야 되고 승리를 위해 온몸을 던질 것이다. 헌신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재명 후보와 맞서 싸우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때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해야죠. 그죠? 그때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하지만 지금은 경선에 집중해야 될 때다. 그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한동훈 후보가 쓴 이야기를 제가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특히 한덕수 총리님과 저는 계엄 사태의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수습하기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댔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고 꽃 피우겠다는 생각이 완전히 같습니다. 이제 저는 우리 당의 치열한 경선에 집중하겠습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이게 정답이죠. 왜냐하면 첫 번째, 지금 당의 경선이 한창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막 불이 붙으려고 하고 있잖아요. 오늘 토론회부터 해가지고 1대1 토론회부터 해서. 그러면 이 경선에 집중해야지 자꾸 외곽에서 한덕수 총리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 물을 끼얹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한동훈 후보의 정확한 워딩은 우리는 경선에 집중해야 된다. 그러지 않고 지금 밖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 당원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럼 경선이 끝난 다음에 최종 후보가 됐어요. 그럼 최종 후보가 된 다음에 뭘 해야 돼요? 최종 후보가 된 다음에는 그때는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공화주의, 또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비전과 철학, 이 정치 노선이 같은 사람들과는 다 단합을 해야죠. 그때는 연대를 해야죠. 그렇게 해야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의 괴물 정권이 탄생하는 걸 막을 수 있다면 그때는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는 다 연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건 당연한 얘기예요. 그죠? 그건 당연한 얘기인데 그거를 벌써부터 밖에서 이렇게 띄우고 있고 그러면 그거는 좀 자제해달라는 뜻입니다. 왜? 지금은 당의 경선이 진행 중이니까 이 당의 경선이 흥행이 되고 이 끝날 때까지는 그죠? 여기 집중을 하자. 그거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이제 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한덕수 총리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는 당 경선에 집중해야 된다. 그것이 당에 대한 예의고 그리고 당 경선에서 최종 후보가 됐을 때 그 사람이 탄력을 받을 수 있고 어떤 국민의 어떤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경선이 끝나고 최종 후보가 되면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야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같은 정치 철학과 같은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는 그땐 다 모여야죠. 그게 맞는 이야기입니다. 네. 자, 요 이슈는 여기서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기사 띄워주실까요? 네,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김문수, 홍준표 4강 맞서토론
한동훈 포위, 한동훈 홍준표 서로 지목 3시간 대결. 자, 우리 한동훈 후보만 유일하게 토론을 3번 합니다. 네, 한동훈 후보한테 몰렸어요.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도 한동훈 후보를 지목했고 홍준표 후보도 한동훈 후보를 지목했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후보는 홍준표 후보를 지목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김문수 대 한동훈 요 토론이 예정돼 있고요. 그 다음에 김문수 대 안철수 이렇게 이어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내일은 내일이 꿀잼이네요. 내일은 한동훈 홍준표, 홍준표 한동훈. 네. 2번 연속으로 3시간 동안 정말 이제 맞짱 토론이 되겠습니다. 내일이 이제 좀 더 빅 이벤트라면 뭐 오늘도 중요한 토론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토론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의 어떤 기대감이 높아요. 일단은 지금 2차 경선이 찬탄파 2명과 반탄파 2명으로 이제 짜여져 있다. 그죠? 그리고 제가 어제 아침에 분명히 설명을 드렸죠. 안철수 후보가 나경원 후보를 꺾고 올라온 것이 우리에게 훨씬 유리하다. 그죠? 우리에게 훨씬 유리하다. 어제 그 부분 제가 자세히 설명드렸으니까요. 뭐 궁금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어제 방송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차 경선은 선거인단 투표하고 국민 여론조사를 합산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당원 여러분께서는 이 여론조사, 이 선거인단 투표가 있을 때 선거인단 투표에 적극적으로 본인의 의사 표시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민 여론조사도 있으니까요. 여론조사 전화가 오면 잘 받아서 본인의 의사를 밝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오늘과 내일 양자 토론에 대한 이제 관심이 매우 높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아마 우리 동료 시민 여러분께서는 지금 한동훈 후보와 오늘 토론에서 붙게 되는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좀 궁금한 점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따가 끝날 때쯤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째 기사 보겠습니다. 네, 국힘 탄핵의 강을 건너나 대국민 사과 시대교체 목소리 커져. 자,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자, 조선일보 기사의 제목부터 어때요? 제목부터 탄핵의 강을 건너나. 좋습니다. 그리고 대국민 사과와 시대교체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다른 신문에서 이렇게 제목을 뽑는 것은 큰 의미가 없는데 조선일보에서 이렇게 기사 제목을 뽑는 것은 의미가 있죠. 왜? 그 주요 일간지 중에서 가장 오른쪽에 있는 신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기사 내용을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 기류의 일부 변화가 일고 있다. 헌법재판소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전국대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탄핵 반대 여론이 있었지만 대선 경선이 시작되자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계엄과 탄핵의 강을 건너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확산하고 있다. 이 당연한 이야기죠. 이거 진짜 언제부터 얘기한 겁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얘기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이제는 국민의힘 지지층 전체로 퍼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시대교체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안철수 후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탄핵에 대해서 국민 앞에 공개적으로 사과하자. 계엄과 탄핵 문제에 대해서. 자, 여러분, 한동훈 후보는 여러 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유감의 표명을 했죠. 네, 그러니까 이제 집권당의 대표로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한 어떤 사과 의사를 여러 번 밝혔습니다. 약간 안철수 후보는 조금 뒷북인 것 같긴 한데요. 어쨌든 홍준표, 김문수 후보에게도 이런 제안을 했다는 것 자체는 의미가 있습니다. 네, 김문수, 홍준표 후보도 아마 이분들이 좀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저는 분명히 사과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과할 거예요, 이분들도. 김문수 후보를 보세요. 김문수 후보는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아서 몇 달 동안 계속 지지율 1위였잖아요. 그죠? 그랬는데 지난번 인터뷰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국무회의 때 자기가 참석했다면 비상계엄에 대해서 드러누워서 반대했을 거다. 그죠? 드러누워서 반대했을 거다라고 합니다. 근데 물론 안타깝게도 그 발언 이후에 지지율이 좀 많이 빠졌죠. 자, 그래서 이 사과하는 목소리 그리고 이 탄핵과 계엄에 대한 입장은 앞으로 계속 선명하게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국민 다수가 계엄을 반대하고 탄핵을 찬성하잖아요. 그 여론이 그렇잖아요. 국민의 뜻이. 근데 거다 대고 계속 아니다. 계엄은 계몽령이었다. 탄핵은 반대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 후보가 결국 이재명 후보와 싸워가지고 이길 수 있겠냐고요. 그건 도저히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선일보도 이런 제목의 기사를 뽑는 겁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이 연관된 기사인데요. 자, 이것 또한 조선일보인데, 자, 이건 사설이에요. 제가 누차 강조드리죠. 사설은 그 신문사의 전체 목소리를 대표하는 글입니다. 그래서 사설은 아무렇게나 쓰지 않습니다. 논설위원들이 정말 장고 끝에 회의를 해요. 회의를 해서 어떤 주제를 잡고 그 주제에 대해서 이런 입장으로 갑시다 하고 합의를 거칩니다. 그러면 대표 필자가 나서서 글을 써요. 저도 그에 말씀드렸죠. 제가 이제 논설위원으로 이제 4, 5년 동안 있으면서 정말 사설 뭐 이렇게 말하면 제 자랑 같지만 논설위원 중에 제가 사설을 그 당시에 제일 많이 썼습니다. 네, 제일 많이 썼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가장 젊기도 했고요, 제일 막내이기도 했고, 또 무엇보다 제가 그냥 다양한 분야에 또 관심을 갖고 있다 보니까 좀 여러 분야에 대해서 사설을 쓰곤 했습니다. 근데 이 사설이라는 것은 개인의 의견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논설위원들이 회의를 통해서 합의된 의견을 대신해서 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일보의 사설이 제목이 뭡니까? 계엄, 대국민 사과하자. 계엄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하자 라는 말을 사설 제목으로 딱 쓴 겁니다.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조선일보가 사과해라 라고 얘기하는 것과 거의 같은 말입니다. 그죠? 사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이제 뭐 사과하자라는 얘기를 했고, 그리고 한동훈 후보도 계엄의 바다를 건너야 한다. 그런 마음이 국민의 의지로 모이고 있다. 그런 얘기를 했죠. 그리고 한동훈 후보가 했던 말 중에 이제 제일 가슴에 와닿았던 말은 저는 이거예요. 계엄과 탄핵의 바다를 완벽하게 건너야 된다. 계엄과 탄핵의 바다를 완전히 건너야지 90%만 건너면 안 된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되게 이게 찰떡 같은 비유 아닙니까? 우리가 바다나 강을 건너갈 때 100%를 건너야 그 육지, 땅에 발이 닿는 거지. 한 90%쯤 간 다음에 배에서 내리려고 해봐요. 그럼 거긴 어디예요? 그냥 바다에 빠지는 거잖아요. 그죠? 바다는 100%를 건너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대충 내가 한 90%만 건너가야지. 계엄과 탄핵에 대해서 대강 그냥 요 정도만 하고 이렇게 두루뭉술 넘어가야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100% 가야 됩니다. 계엄과 탄핵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선명한 입장을 정해 놓고 가야만 대선 본선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조선일보 사설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조선일보 사설이 어떻게 썼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국가 혼란과 이재명 독주 현상은 계엄이 불러온 것이다. 맞죠. 12월 3일에 비상계엄이 없었으면 조기 대선이 열렸겠습니까? 이렇게 이재명 독주가 있었겠어요? 원래대로 임기 5년을 채웠다면 그 사이에 이재명 후보가 지금 5개 재판, 12개 혐의 받고 있잖아요. 거기서 어떤 선거 결과가 나왔을지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죠?
피선거권을 자격을 박탈했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현상은 모두 계엄이 불렀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집권 여당은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국민에게 사과해야 마땅하다. 자, 사과하십시오. 이겁니다. 특히 탄핵에 반대했던 김문수, 홍준표 후보는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탄핵에 반대했던 김문수, 홍준표 후보는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입장을 밝히란 얘기죠. 자, 조선일보가 김문수, 홍준표 후보한테 탄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사과할 거냐, 입장을 밝히라고 조선일보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 이 표현 재밌네요. 키높이 구두 같은 수준 이하의 공방. 자, 홍준표 후보 얘기하는 거죠. 네, 이거는 조선일보 사설에서 지금 짚은 겁니다. 그래서 조선일보 사설의 핵심은 이겁니다. 김문수, 홍준표 후보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사과하라는 얘기입니다. 이 뜻은. 그죠? 자, 이 말이 김문수, 홍준표 후보에게도 가슴에 와닿기를 저는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김문수 후보 얘기가 나오니까 또 말씀드리는데요. 박수영 의원님 54명의 명단 공개해 주십시오. 네, 54명의 명단 공개하실 때 다시 한 번만 그 의원분들께 물어봐 주시고, 자, 내가 이거를 공개하려고 하는데 이름 그대로 납둬도 되겠느냐? 한 번만 더 물어봐 주시고 그 다음에 공개해 주십시오. 54명이 그대로 남아 있는지 아니면 더 늘어났는지 뭐 그런 걸 국민들도 알아야 할 권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책임 있는 정치, 투명한 정치, 박수영 의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뭐 여태까지 우리가 이 기사들 보면은 읽다 보면은 막 화만 나고 뭐 열불 나고 분통 터지고 그런 기사들도 많은데, 오늘 제가 이제 중앙일보에서 좀 재밌는 기사를 가지고 왔습니다. 중앙일보 기사가 뭐냐면 제목이 이래요. 얼마입니까? 술값 다 냈다. 스폰서 물먹인 초임 한동훈. 야, 이거 제목부터 뭔가 이게 재밌지 않아요? 그죠? 재밌는 기사인데 이거 볼게요. 이게 대선주자 탐구라는 기사고 기사 시리즈입니다. 이제 한동훈 1편. 아마 시리즈로 계속 나겠다는 의미예요. 자, 이거는 기사 내용이 재밌어서 이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니까 소설처럼 기사를 잘 썼어요. 그 횟집의 독방에는 사내 진미가 즐비했다. 점잖은 양복쟁이 대여섯 명이 그 공간을 점유하면서 웃음과 술잔을 주고받았다. 연령의 범위는 넓어 보였다. 초로의 신사가 있는가 하면 아직 양복이 어색한 약관의 청년도 보였다. 주연을 주도하는 건 연배가 비슷해 보이는 작년의 두 신사들이었다. 그 중에 눈에 띄게 굳은 표정으로 묵묵히 앉아있던 젊은이가 있었다. 그는 술잔 대신 물잔만 연신 들이켜면서 가끔 못마땅한 듯 고개를 저어 보였다. 그들은 검사였다.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들 대부분은 검사였다. 딱 한 명, 주연의 주도자가 맞상대하던 그 초로의 신사만 제외하면 말이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물잔만 들이켜던 그 검사가 일어섰다. 제가 몸이 좀 안 좋아서 죄송하지만 먼저 일어나 보겠습니다. 못마땅한 시선을 온몸에 받아 안은 채 방을 나선 그는 신발을 신었다. 하지만 곧바로 출입문을 열지는 않았다. 그는 입구에서 한참을 부스럭거린 뒤에야 문을 나섰다. 그가 떠난 지 한참 뒤에 주연이 끝나고 무리가 일어섰다. 맨 앞에 그 초로의 신사가 있었다. 그는 흔히 말하는 스폰서였다. 그 자리에 좌장이던 간부 검사의 친구인 그 기업인은 정해진 수순인 양 지갑을 꺼냈다. 그런데 카운터에서 놀라운 말이 들려왔다.
저 사장님 계산이 다 끝났는데요. 예? 아니 지금 나오는데 누가 계산했다는 거예요? 아, 아까 먼저 나가신 분이 다 계산하셨어요. 그 당돌한 결제자는 임관한 지 얼마 안 된 청년 검사 한동훈이었다. 그의 원칙주의적 성향을 보여주는 대표적 일화다. 야, 동료 시민 여러분, 저 한동훈 후보한테는 이 얘기 못 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자랑스러운 얘기를 보통 사람 같았으면 이렇게 떠들고 다녔을 텐데 저도 못 들었어요. 저도 이 기사를 통해서 처음 듣는 내용인데 아마 이 자리에 참석했었던 검사 중에 누군가가 기자한테 이 이야기를 일러준 것 같아요. 동료 시민 여러분, 자, 이 말을 저 기사를 읽어보니까 어때요? 그죠? 정말 영화 같지 않습니까? 소설 같지 않아요? 이게 무슨 정의의 검사, 이거 진짜 이거 영화에서 하나 보던 얘기 아닙니까? 너무 멋진 거 아니에요? 그 젊은 검사가, 초임 검사가, 그러니까 영화에서 그런 거는 제가 본 것 같아요. 영화에서 그 검사가 이렇게 접대를 받으니까 자기 밥값을 자기가 내고 가는 건 본 것 같아요. 아마 그게 조승우가 검사 역할로 했던 영화였던 것 같은데 그게 내부자들이었나? 뭐였나? 아마 거기 보면은 그런 자리에 불려갔다가 이제 검사가 자리를 박차고 나오면서 자기 밥값을 자기가 계산하는 건 봤어요. 그런데 이 기사에 따르면 이날 밥값을 다 계산했다는 거 아니에요? 한동훈 검사가. 야, 이거는 진짜 영화 같은 얘기예요. 영화 같은 이야기들. 그래서 우리 그 시청자 여러분들도 얘기하시네요. 이 또한 지나가래님, 영화인데? 사필기정님, 역시 한동훈 영화에 나오는 장면이다. 장민님, 감동이다. 자, HAM님, 세상에 이런 일이. 김금자님, 역시 한동훈이다. 다른 사람들은 낼름 받아먹었을 건데. 토니님, 눈물 난다. 멋지다 한동훈. 야, 이거는 진짜 영화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 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말을 아까 제가 소설처럼 읽은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을 클립을 따서 뭐 확산을 해주셔도 좋고요. 우리 저 PD님은 이 부분만 따서 쇼츠를 하나 만들어 주셔도 좋겠습니다.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진짜 영화 같은 일이고 이런 이야기들이 국민들한테 많이 퍼져야 됩니다. 세상에 이렇게 깨끗하고 투명한 정치인이 어디 있습니까, 진짜? 저도 감동입니다. 저도 감동적이에요. 네? 자, 그래서 이 중앙일보의 기사는 이렇게 하고 쭉쭉 이제 뭐 한동훈은 1973년에 태어났고 뭐 어린 시절을 충북 청주에서 보냈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얘기가 이어집니다. 자, 요거는 제가 여기까지만 소개를 하고요. 자, 오늘은 그 윤석만 평 시간에 윤석만 평 시간입니다. 윤석만 평 시간에서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볼게요. 네,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오늘은 윤석만 평 시간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석만 평입니다. 자, 김문수 후보가 오늘 이제 한동훈 후보와 1대1 토론을 벌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요거를 이제 말씀드린 겁니다. 자,